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영향을 받아온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968년 일어난 민주화의 시기, 이를 프라하의 봄이라 부릅니다. 1979년 11.6 사건으로 붕괴된 유신체제 이후 잠시 나타난 민주화를 꿈꾸던 시기를 프라하의 봄에 빗대어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이 영화는 서울의 봄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현재 시점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는 2020년 개봉된 남산의 부장들보다 더 먼저 기획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44년 전의 사건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스토리텔러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해야 관객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영화를 통해 와, 내가 이 상황에 들어와서 현장을 목도하고 있구나 라는 긴장된 흥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게 저나 배우들, 스태프들의 목표였습니다. 이상이 영화를 감독한 김성수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감독은 관객이 재미있게 보게 하기 위해 도식화된 선과 악의 대결이 필요했습니다. 선과 악, 두 개의 표상이 대립하는 줄기 속에 일렁거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이 대결 과정에서 제대로 관객에게 각인됩니다. 감독은 흥행의 이유를 기획의 승리라고 평합니다. 하지만 김성수 감독은 최초엔 시나리오를 거절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초고부터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었고 작가들이 그날의 이야기를 단단하게 썼지만 다큐멘터리의 느낌이 있었다. 현실의 느낌이라면 결국 반란을 일으킨 이들이 승리로 남는 것이며 그들을 그렇게 남기는 게 싫었다 라고 밝힙니다. 김성수 감독은 고사 이후 10개월이 지나 시나리오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이때부터 이태신의 역할이 늘어나며 전두광과의 선악 구조가 극명하게 발현됩니다. 이태신은 기존의 다큐멘터리와 같던 시나리오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배열과 이를 따라가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은 역대 작품에서도 플래시백에 대한 거부감이 컸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긴박감 있는 작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영화의 인물들은 대부분 원래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 이태신은 장태환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하지만 이름이 모두 바뀌어버린 국방부 장관은 명확한 선악의 사이에서 이를 넘나드는 역할을 하였고 극중 재미를 위해 희화화시키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황정민의 캐스팅에 감독은 심지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캐스팅 제의에 그는 아무 말 없이 할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수 감독의 영화 잘 만들어 보겠다는 말에 그럼 저는 악의 끝판왕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에는 유독 정우성이 많이 나옵니다. 최초 비트부터 시작하여 최근작 아수라까지 정우성은 김성수 감독의 페르소나 자체입니다. 정우성은 이미 영화 헌트에서의 역할 때문에 서울의 봄 캐스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수 감독의 그래요, 그러면 작품을 엎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태신 캐릭터에 대해서는 김성수 감독이 팁을 던져줍니다. 난민 이슈 때 정우성이 직접 인터뷰를 하며 사람들이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이태신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김성수 감독의 이전작 아수라에서도 정우성과 황정민은 대립된 구조로 나옵니다. 극중 805수 여단장 박기용으로 분한 정영식은 나는 자연인이다의 성우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역이기 때문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이성민 배우는 바로 이전 시점의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박정희 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승화 참모총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국방장관 역을 맡은 김의성은 영화 1987에서는 해직기자 역할을 맡습니다. 정혜인은 이번에도 군인으로 나옵니다. 염동원 씨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그는 2022년 12월 2일 합병증으로 별세하였고 크레딧에는 추모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후반부 화장실 씬의 전두광의 모습은 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군사반란을 성공시킨 전두광은 그 전의 전두광과는 다른 인물이 됐고 탐욕에 의해 존재가 삼켜진 욕망덩어리로 변모합니다. 마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뒤 악행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악당의 탄생 장면은 감독이 의도한 것입니다. 김성수 감독은 화장실은 깊어야 했고 망원 렌즈로 찍어야 했다. 흡사 전두광의 창자가 지킨 공간, 남성성을 나타내야 한다. 마지막 전두광이 웃는 장면은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 영화는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배치가 된다는 의견들이 대립하였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인간성을 먹어버리려 한다는 이미지를 밀고 갔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럽다라고 밝힙니다. 이성환 조명감독은 일반적인 조명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 배경의 광원을 활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서치라이트 등등의 빛을 활용하여 리얼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퀀스에서의 이태신에게 수많은 서치라이트가 비춥니다. 이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이태신의 근성을 표현하였고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12.12 반란 사건을 다룬 영상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는 배우의 개성을 살리고 인물의 이름을 고치며 약간의 각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배우의 여령과 개탄스러운 현 상황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감독은 12.12 군사 반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마침 한남동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 쪽에서 소리가 났고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던 걸 목격했던 그는 호기심과 의문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일종의 수건 사업을 하는 느낌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유독 통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연출적 입장에서 많은 한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화기와 무전기를 배치합니다. 거의 모든 인물들은 움직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들이 불안감과 눈치를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객들이 이들과 섞여서 바라보길 바랬던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주요 장면에서는 따로따로 촬영하는 방법이 아닌 서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하였고 이게 실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낮에 광화문 주변에 등장한 시내버스들이 모습 중 1985년에 변경된 도색버스들이 등장하는데 5개의 팀입니다. 장근영 미술감독은 군사반란이 일어난 새벽 광화문 광장과 서울 시내를 다큐로 찍은 자료를 보았고 이때 서울 도심에 들어와 있던 탱크와 군인들이 모습을 보며 지금과 다른 묵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메타포로 삼아 그날의 공기를 제안했고 비주얼 콘셉트이 됩니다. 관객들이 특수분장을 눈치채지 못하며 영화의 몰입과 흐름을 깨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특수분장팀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전두광 자택 장면은 촬영의 관건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끄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익명성과 집중력 그리고 이중성을 나타낸 도구입니다. 전두광의 자택에서 반란 모의를 할 때의 위스키는 시바스 리갈입니다. 시바스 리갈은 그 당시 귀한 술로 여겨졌습니다. 극중 행주대교의 난간 모습은 1990년 이후 설치된 신형이며 당시 난간 모습과는 다릅니다. 전두광과 이태신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당시 사건 현장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가장 타격감이 큰 말이 무엇인지 생각했고 그것을 대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엔딩은 본래 초고 시나리오에는 있었으나 바뀌는 시나리오에는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기간 동안 다시 바뀌어 엔딩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생각하는 삶의 표식은 사진이었고 정말 그런지 관객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진을 노출한 의도였다고 합니다. 현대사 비극의 정점에 있는 영화인 만큼 여러가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일명 심박수 챌린지 열풍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정해진 결말이었지만 결국은 연결되어 온 세상이었으며 영화는 이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기에 분노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모 평론가는 남자 등장인물들이 많다, 한남 시네마틱 유니버스다 라면서 페미니즘적 평론을 했습니다. 저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를 모두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해당 영화들에 대한 저의 평은 그 당시 주류를 이루던 평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그 영화들을 다시 보았을 때의 느낌은 각기 달랐던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이 들어갔다는 건 영화의 기술적인 이유와 완성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며 사건이기도 하기에 영화 자체보다는 당시 사회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마음이 좀 잔잔해졌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때는 세상이 좀 더 정의로워졌을 거라 짐작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성공한